정면 인터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양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늘 새벽 발표된 합의문 말이죠.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거 사과로 볼 수 있을까요? 사과라고 하기는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일 겁니다. 네. 일단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표현이 돼야지 사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그냥 그저 유감에 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것을 사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북한의 경우는 과거에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네. 대부분 유감 표명을 해서 끝을 냈고요. 특히 지난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도끼 만행 사건의 경우에도 네. 결국 우리가 그때 미국에게 사과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은 그 내용도 사실은 유감의 표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맥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나서도 결국 이렇게 우리의 협상을 통해서 북측이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최대한 사과에 가까운 표현이었다. 최소한 도끼 만행 사건 정도 수준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과로는 미흡하지만 최선을 이끌어낸 것 같다. 이런 이제 해석이신데요. 자, 그런데요, 이 합의문에도 들어있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이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선 이게 왜 이렇게 위협적인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이 어떤 국가로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수령 영도 체제라는 것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맹목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이 어떤 강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강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떤 외부에 대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믿음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북한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놓고 자신들의 어떤 입장만을 강요를 하면서 그러면서 네. 이 사람들을 가둬온 곳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 의원님, 우리가 이 화력도 화력이지만요, 앞으로 심리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심리전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한번 전쟁의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혹시 1991년 걸프전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걸프전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 체계를 통해서 다수의 적이 소수의 하이테크 무기에게 무너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데, 네. 사실상 실제 전쟁의 실제를 보고 있으면은 미군이 이미 전쟁 이전에 엄청난 심리전을 감행을 해서 이라크군 자체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신형 무기 체계들이 같이 들어감으로써 그게 신형 무기 체계가 효율을 얻은 것이고요. 첨단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싸우는 사람의 그런 전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도 심리전이라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정오를 기해서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는데요. 이번에 3대 침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향후 유사시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좀 상황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이번에 어떤 대치 상황에서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전면전을 준비하게 될 때는 지금과는 양상이 틀려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장비들을 눈에 띄게 전방으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혹은 잠수함이 동시에 전부 사라진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전면전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즉 자기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방의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렇게 남북 간에 어떤 사안을 놓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놓고 군사적인 대치가 있을 때 북한이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하겠다,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알았다.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전면전 때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요. 실제로 이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어느 정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력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은 사실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막강하냐 하면은 힘이 많아서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전차가 많고 포가 많아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이다 보니 지금 예를 들어서 병사 한 명이 부당하게 북한의 공격으로 죽었다거나 네. 이런 일들 자체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천안함 폭침 같은 것도 뭐 엄청난 국가의 위협이었고요. 네. 이번에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분개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병사가 2명이나 다리를 잃었다는 것에 분개를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북한은 그야말로 그 한 발의 포탄만으로도 우리의 그 안보를 위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국민이 하나로 모여서 이런 부당한 공격에 대응을 하고 하나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위협은 계속적으로 줄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줄여나가야 될 텐데요. 이번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북한 잠수함이 다 이 첨단형이 아니고 재래식이고 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간 50여 척의 잠수함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 바닷속에 들어간 잠수함 무리에서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잠수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소나, 음파 탐지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음파 탐지기가 잘 활용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NLL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물살이 빠릅니다. 섬 사이사이로 굉장히 빠른 물살이 흐르기 때문에 네. 소위 그 잡음이 너무나 많아서 그 소나로 이것이 스크류 소리인지 혹은 잠수함의 이동 소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닷속에 들어간 잠수함을 무리해서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은 북한의 잠수함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핵 잠수함이 아닙니다. 네. 즉 그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에 한 번 아무리 많아도 그 지상이 아니라 수면 위로 살짝 올라와서 네. 거기서 이 발전기를 가동해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인데 이에 비하여 이렇게 잠수함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대잠 초계기라든가 네. 아니면 대잠 헬리콥터 혹은 구축함 등이 충분히 많지 않다. 소위 그 대잠수함 전력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무기들이 이른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인데요. B-2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 폭격기, B-52, 핵잠수함 또는 항공모함 이런 건데 이 어떤 측면에서 미국의 이 전략 자산을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가요? 일단은 폭격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 미국의 예를 들어서 스텔스 폭격기나 혹은 스텔스 전투기가 출동을 할 경우에는 북한이 이것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북한의 상공 안에 들어왔어도 구형 레이더로서 이걸 쉽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폭격기나 혹은 전투기나 이런 것에 정밀한 폭탄을 장착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데 네. 그 핵폭탄을 장착하고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있는데요. 네. 14톤짜리 폭탄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그 지하 그 지휘소에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를 이런 슈퍼 벙커버스터 폭탄을 공격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야말로 지휘부가 일격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이러한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